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한 치킨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과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상훈, 52살. 지금은 동네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장님처럼 보이죠.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치킨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튀김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범한 자영업자 그 자체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군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했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28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직업군인이었어요. 원사 진급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훈은 과감하게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만류했죠. 이제 원사만 달면 되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군인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은 제대해도 가족 옆에 있어야 해. 이상훈이 전역 당시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군복을 벗기로 한 거죠. 특히 고등학생인 큰아이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로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둘째 아이도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전역 후 이상훈은 자녀들 학교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죠. 하필이면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 바로 앞에 치킨집을 개업한 겁니다. 주변에는 더 좋은 상권도 많았는데 말이죠. 왜 굳이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요? 부대원들은 공짜, 군번순으로 줄 서. 개업 첫날부터 이상훈이 외친 말이었어요. 군대에서 후임들을 챙기던 그 마음을 전역 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던 거죠. 치킨집 사장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들의 상사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가게 안쪽 벽면에는 전역 기념사진과 각종 감사패,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기에는 그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전역 군인의 향수 정도로 여겨졌겠지만 이상훈에게 그 사진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임들에 대한 책임감의 상징이었거든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든든한 선배로 남겠다고 말이죠.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훈의 치킨집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휴가 나온 병사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니 어느새 단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이상훈은 단순한 치킨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존경하는 상사님이었어요. 상사님 덕분에 휴가 때마다 치킨 먹네요. 부대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이상훈은 그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치킨을 튀겨줬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요즘 부대 생활은 어떠냐? 가족들은 건강하지 같은 안부를 묻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주말이면 더욱 분주해졌어요.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부대원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상훈은 그런 가족들을 보면 더욱 각별히 챙겨줬습니다. 우리 부대원 가족분들이시네요. 서비스로 음료수 하나씩 더 드릴게요.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서 가게의 명성을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 시간대가 되면 골치 아픈 손님들이 종종 찾아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 와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무리를 지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했죠. 이상훈은 그럴 때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인근 유흥가에서 넘어온 취객들이 문제였어요. 이들은 치킨을 시켜놓고 시비를 걸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게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이고 부대원들이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해치기도 했죠. 이상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참으면 된다. 손님은 손님이니까. 이상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끼는 부대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사업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 벽에 걸린 군복 사진들이 이상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 부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고 부대원들을 계속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평일 밤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소규모 회식차 이상훈의 치킨집을 찾았어요. 젊은 병사들 6명 정도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상훈은 그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챙기던 후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거든요. 상사님, 이 치킨 정말 맛있어요. 바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한 병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상훈은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먹어라. 부족하면 더 시켜도 된다. 그런데 그때 가게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 무리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술에 상당히 취한 것 같은 남자 서너 명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끄럽다 정도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다른 손님들을 의식하지 않고 거칠게 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상훈은 조용히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 중 한 명이 이상훈을 째려보더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왜 간섭해? 치킨집 사장이 뭐 대단한 줄 알아? 이상훈은 참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냥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치킨 튀기다 터졌냐? 군인 출신이면 뭐해? 기름에 빠진 닭이나 튀기지. 그의 목소리가 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죠. 부대원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상사님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몇 명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상훈이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어요. 이딴 데서 부대원들 모아서 뭐 충성놀이냐? 전역한 주제에 아직도 군대놀이 하고 있네. 그 취객은 계속해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가리키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이상훈은 묵묵히 치킨 튀김에 집중했습니다. 기름이 팔팔 끓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부대원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만 상사님의 침묵을 보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취객들은 이상훈이 대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마치 상대가 만만하다는 것을 확인한 듯 더욱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죠.
야, 이 아저씨 완전 쫄았네. 군대에서 뭘 배워온 거야? 그중 한 명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부대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상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있고 영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오히려 이를 약점으로 여겼어요. 영업 걱정? 그럼 우리 말 들어야지. 서비스나 제대로 해. 그러면서 또 다른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떨어져 액자가 깨졌어요. 이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진은 저녁 기념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어요. 가게 밖으로 나가서 가게 간판을 발로 차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말이죠. 이런 허접한 가게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렸습니다. 이상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간판까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취객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심지어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들까지 집어던지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가게에서 손님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였어요. 뭐, 단순 시비 정도네요. 술 먹고 그럴 수 있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경찰관은 대충 상황을 파악한 후 취객들에게 주의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취객들이 떠난 후 가게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진 의자들, 깨진 액자, 흔들린 간판까지. 이상우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부대원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상우는 괜찮다며 혼자서 하겠다고 했죠. 상사님, 그냥 넘기실 겁니까? 한 부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부대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자신들이 존경하는 상사님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이상우는 깨진 액자를 치우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사람을 지키는 곳이다. 정의는 우리가 만든다. 부대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어요. 상사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10시. 평소와 다름없이 이상우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거든요. 깨진 액자 자리에는 임시로 다른 사진을 걸어 놓았고 간판도 응급처치를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군용 차량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5대나 되는 차량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이상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헌병대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는 차량들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헌병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완전 무장한 채로 내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죠. 맨 앞 차량에서 계급장을 보니 헌병대장이 직접 나왔어요. 이상우는 급히 앞치마를 정리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헌병대장이 이상훈을 보자마자 바싹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습니다. 이상훈 전 상사님께 경례. 그 모습을 본 다른 헌병들도 모두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가게 앞 도로가 순식간에 군사 분위기로 바뀌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상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역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대에서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선배님, 지금부터 가게 내 상황 브리핑 받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이상훈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상황 브리핑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헌병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목격한 상황을 바탕으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그제서야 이상훈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가게에 있던 부대원들이 본부에 보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공식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주변 상인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헌병대 차량 5대가 일반 치킨집 앞에 정차해 있는 모습은 충분히 구경거리였거든요.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혹시 무슨 큰 사건이라도 일어났나? 저 치킨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상훈은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준 후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헌병대장은 이상훈에게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당하신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어요. 헌병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중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었죠. 이상훈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이 부대에서 근무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어젯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게 안팎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넘어진 의자 자리, 깨진 액자, 흔들린 간판의 상태까지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헌병들은 주변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보에 나섰어요. 혹시 어젯밤 이 시간대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중하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했죠. 상인들도 헌병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어젯밤 상황을 목격했던 부대원들의 진술이 이어졌어요. 각자 보고 들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취객들이 상사님께 욕설을 했고 의자를 던지고 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경찰이 와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헌병대장은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동시에 피해 상황도 정확히 파악했죠. 액자 교체 비용, 간판 수리 비용, 의자 교체 비용까지 모두 산정해서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병대장이 이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설, 이상훈 상사님. 이 가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저희의 마지막 훈련소입니다. 그 말에 이상훈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훈련소라니,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이상훈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헌병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저녁 후에도 우리를 챙겨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그런 선배님을 모욕한 것은 우리 전체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헌병들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어젯밤 상황에 대해 증언을 수집했어요. 소란이 심했죠. 큰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치킨집 사장님은 끝까지 참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원 파악도 시작되었어요.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했거든요. 차량 번호까지 확인됐습니다. 곧 신원이 파악될 것 같아요.
이상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부대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훈이 말했지만 헌병대장은 단호했어요. 선배님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대원들이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계급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말이죠. 전역자부터 갓 입대한 이등병까지 이상훈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이상훈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이미 전역한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훈아, 소식 듣고 달려왔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혼자 참고 있었냐? 그 다음에는 이상훈이 직접 가르쳤던 후임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지금은 중간 간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사님께 경례. 가게 안이 갑자기 군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들이었죠. 이상훈은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대 대표격인 현역 중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전역하고도 후임을 잊지 않으신 그 마음. 이제 우리가 지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훈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상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상사님 덕분에 군 생활 잘 마쳤습니다. 제가 힘들 때 상사님이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전역 후에도 이렇게 챙겨주시는 상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군 생활 중 어려움이 있을 때 이상훈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전역 후에도 어떻게 연락하고 챙겨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이상훈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던 거예요. 상사님, 저희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한 후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말 고맙다. 이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를 차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어요. 치킨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상훈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서로 오랜만에 만난 전우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군 생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상훈은 치킨을 튀기면서도 계속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가족들은 건강하지? 부대 생활은 괜찮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전역자가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상사님이야. 사람을 챙기는 것만큼은 정말 최고였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공감했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처럼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상훈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상훈의 치킨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헌병대의 조사 결과 가해자들이 모두 신원이 파악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까지 받아낸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게 분위기였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새로운 현판이 하나 더 걸렸어요. 이상훈 전 상사 명예 치킨 수호대라고 적힌 현판이었죠.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게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소란을 피우려던 취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는 일들이 생긴 거죠. 알고 보니 부대원들이 돌아가며 가게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상사님 가게에서는 절대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는 소문이 근처에 퍼져 있었어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상우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부대원들의 진심을 알고 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최근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이상훈이었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응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후임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것이? 기자의 질문에 이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치킨을 튀기는 게 아니라 내 부대원들 추억을 튀기는 겁니다. 이상훈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름이 팔팔 끓는 소리를 배경으로 한 그의 말은 묘한 감동을 주었어요. 기자는 또 물었습니다. 전역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전혀요. 군복은 벗었지만 사명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방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상우는 가게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이상훈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힘들어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대원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거든요. 새벽에 혼자 가게에 앉아 있는 이상훈은 생각했습니다. 치킨집은 단순히 자신의 저녁지가 아니었어요. 전우들의 마음이 머무는 마지막 초소였던 거죠. 군복은 벗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예 치킨 수호대 현판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렸어요. 이상우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준 시간들이었죠. 그날 가게 앞에 줄지어 섰던 헌병대 차량들은 단순한 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었고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이상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